이제 왜 청년이라는 문제에서 좀 멀어졌는지 좀 이제 변명도 이제 드리자면, 이제 보통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에서 이제 청년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질적인 탐욕과 뭐 지위 상승의 욕구에 물들어서 이제 어떤 저열한 기회주의자가 돼가는, 이제 뭐 라스티니악이라던가 뭐 아침에 많이 나왔죠, 줄리앵 소렐, 뭐 루시앙 드 루반프레, 벨라미 뭐 등등,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발표도 또 해주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고 이제 싶었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성장하는 청년은 없을까 이제 하고 봤는데, 이제 그 관심을 끈 이제 두 인물이 이제 유제니 건대하고 이제 그 졸라의 이제 좀 덜 알려진 작품이에요. 삶의 기쁨, 그 호고 마키아르의 12번째 소설인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폴린 뀨뉴라는 이제 그 여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여주인공은 이제 보통 그 라스티니악이나 뭐 줄리앵 소렐 그런 청년들은 가난하게 시작해서 이제 상경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출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어, 이 두 여성 인물은 굉장히 부자 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의 자녀고, 이제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이제 태어나는데,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그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증여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뭐 증여세 내고 뭐 재산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떠올라서 썩 적절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뭐 증여, 뭐 불어로 동,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그 착하게 사는 법에 대한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가 이제 될 위험이 있고, 저도 이제 그 위험을 완전히 피해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어쨌든 좀 착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좀 암울한 얘기가 이제 좀 많이 어, 나왔는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그 증여라는 거, 그게 이제 뭔지를 이제 또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죠.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명한 막셀 모스의 에세 sur le don, 증여론, 그거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데리다, 그 이전에 뭐 세네카도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데리다의 뭐 노네 르temps, 그리고 요즘도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항해서 그 모스의 그 사상과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이어가는 이제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이제 좀 기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그 발자크류의 이제 뭐 고려 영감류의 성장 소설을 보면,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려지죠. 이게 세상의 이치다.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처럼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제 그 지금 뭐 발표의 목적이 있다면 그런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을 어떤 탈보편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탐욕은 어떤 특정한 사회 구조에서 그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대에 이제 나타난 이제 그런 형태지, 결코 그게 이제 당연하고 우리가 이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건 뭐 아니지 않나, 뭐 좀 착한 얘기 하겠다고 좀 아까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청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두 인물이 여성이라는 것과 이제 무관하지는 않겠으나, 그 젠더 얘기는 좀 일단은 이제 좀 제쳐두기로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결론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그 발자크나 졸라의 다른 소설이나 마찬가지로 뭐 돈 얘기가 이제 좀 주를 이루긴 해요. 계속 막 돈 계산하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돈 밝히는 인간들 이제 계속 나오고, 그랑데 영감은 뭐 유명하잖아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기 돈 밝히는 인간들이 이제 그 등장하는 방식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여주인공들의 입장과 이제 대비가 돼서 이제 나타나면서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이제 다른 인물들과 이제 대비가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상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돈 그 자체의 축적이나 아니면 그 자체의 거래 투기가 이제 얼마나 뭐 비이성적인지 이제 보통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면 인간은 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인간이다라고 하고 해서 그 자본주의가 기반하는 뭐 그런 인간형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실물과 동떨어지고 어리석고 광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폭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이제 떠오르기가 쉬운데 그런 어떤 violence,가 어떤 심리적인 또는 이제 정신적인 사회적인 것도 이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체에 대한 탐욕이 이제 폭력성과 어떤 엄청난 어떤 잔인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먼저 더 많이 이제 그 장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라스티니악 같은 이제 그런 주인공들이 당면한 문제가 그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당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제니 말고 이제 이제 샤를 그 사촌인 이제 샤를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샤를이 이제 또 흥미로운 이유가 샤를이 이제 바로 그런 라스티니악 같은 그 청년 주인공들과 이제 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의제니하고 이제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순진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인도로 가서 이제 식민지로 가서 인신매매를 하고 이제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이제 부를 쌓는 이제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이 샤를이 처음에는 이제 그 선물을 유제니아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은 거를 이자까지 쳐서 이제 갚아요. 그래서 이제 샤를의 이제 성장 과정도 바로 그런 그 어떤 증여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어떤 교환 관계로의 이제 이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의 기쁨에서는 그 샹또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폴린이라는 여주인공이 이제 대부분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을 이제 빨리 말씀드리자면 그 폴린이 고아예요. 이제 그 부모가 이제 큰 재산을 남기고 이제 죽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친척인 이제 샹또 집에 입양을 오거든요. 근데 그 샹또 집이 이제 좀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폴린의 돈에서 그 빌려 쓰는 방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샹또 부인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제 그런 강박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빚을 지면 질수록 그 빚을 졌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책 때문에 이제 폴린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들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 돈이라는 이제 매체 자체가 그렇고 증여에 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금전적인 관계 자체가 이제 그 인간들 간의 어떤 그 단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여가 이제 무엇인가? 그 2장 두 번째 단락서부터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67페이지 그 위에 그 마르셀 모스는 증여 선물이란 어떤 사물에 주는 사람 또는 집단의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연구한 부족들에게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은 신교를 가시적인 대상 속에 형상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물건은 단순하게 실용적인 용도 또는 금전적인 가치 때문에 값진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매개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마르크스의 사용 가치, 교환 가치에 더해서 연결 가치, valeur de lie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물들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관계가 유발하기 마련인 이제 폭력성을 지향하고 대신 교류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물이 항상 이제 문제죠. 재물, 사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쟁취를 할 것인가가 이제 청년기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몫이 이제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나와야죠, 그죠? 이제 그 사실주의 소설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의제니 홍대에서도 그 인물 상호 간의 관계가 이제 사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 이제 속물들은 다 이제 그런 그런 관계를 맺고 이제 반면에 유제니라는 인물은 돈이나 이제 사물에 대해서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이제 홍대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궁색하게 사는데 그런 궁핍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처한 그런 궁핍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이제 돈이랑 사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그 사촌 샤를의 등장이에요. 이제 샤를의 아버지가 이제 파산해서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샤를을 그 그랑데한테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 샤를한테 관심이 생기면서 그 자기 이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물 그 사물의 힘을 빌리죠. 그러니까 이제 침대 시트도 깔아주고 그 벽난로를 또 장식을 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사물의 세계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돈에 대해서도 돈이 쓸모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그 순간이 돈을 줘야겠다. 그 이제 샤르한테 돈을 줘야겠다.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줘야겠다. 하고 이제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물,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 교환 가치가 아니라 축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증식시키는 그런 텅 빈 교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을 담은 이제 어떤 그 사람 사이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제니는 자기가 모은 금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샤를은 그 죽은 어머니의 이제 보석함을 이제 주는데 그 이제 금전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이제 그 물건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뭘 주고받았는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물이 시니피형이라면 이제 주는 마음이 이제 시니피에인 셈인데 그 시니피에라는 거는 이제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68페이지의 그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샤를이 하는 말이 우리 사이에 그렇죠. 돈은 앞으로도 결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에 의미를 주는 감정이 이제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샤를은 돈이 이제 그 자체로는 비어 있지만 감정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는 시니피형임을 명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받는 물건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의 이제 심볼론처럼 서로를 엮어주는 것, 상대방에게 주는 증표 또는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호증여는 인간들이 세상의 사물들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 교환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는 행위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맺음의 이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샤를이 배신한 다음에도 이제 배신했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갚고 그게 이제 사실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은 다음에도 이제 의제니가 그 파산한 아버지의 빚까지 갚아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론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의제니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논리에 말려들고 말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단락 이제 끝에 보면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그 어떤 이해관계나 계산에도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 경제적인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다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삶의 기쁨에서도 이제 폴린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샹또 가족의 이제 생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사촌 라자르가 벌이는 사업에 이제 돈을 이제 쏟아붓고 결국에는 말아먹어요. 다 그 재산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대학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반응이 얘는 왜 이러냐, 왜 이러고 사냐, 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증여의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사실 그 폴리는 그 아주 그 소녀 시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런 삐띠에 연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무슨 라이트 모티프처럼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계속 돈을 빌려주지만 의제니와 마찬가지로 그 돈은 되돌려 받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담는 매개체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바라는 건 이제 그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71페이지 그 인용문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가 사실 그 파리의 배, Le Ventre de Paris에 나오는 그 아주 부유한 그 샤크트리 그 돼지고기 파는 이제 그런 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모는 정말 비겁하고 정말 옹졸한 부르주아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인색함, 돈에 대한 존경심, 그거를 이제 수치스러운 미지의 본능, 은밀한 비열함으로 이제 느끼고 계속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하죠.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라스티니악 같은 이제 그런 청년들과는 반대로. 그래서 왜 이러고 사냐, 라고 이제 그 학생들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평론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용문 의제니와 폴린 거기서부터 읽어보자면 의제니와 폴린이 숭고할지라도 근대적인 세계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자비를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사실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 좀 뭐 지금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살라고 할 부모는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제 논리인데 뭐가 이제 이익이냐, 뭐가 가성비가 좋냐,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다는 이제 이게 바로 증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와는 달리 어떤 정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절제하고 어떤 이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무절제하고 이제 자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그 유제니와 폴린이 베푸는 그 빠흐동 거기도 이제 동이 들어가죠. 용서도 이제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어떤 계산 논리에도 따르지 않고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이제 과장되어 보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과도함은 일반적인 정도의 상식을 깨트리는 이제 폭력처럼 이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보상이 없는 거냐? 그러면 이제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는 거냐? 근데 꼭 이제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유익한 게
이제 뭐 그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뭐 그런 경제적인 뭐 실질적인 공리주의적인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추구할 만한 그런 이익만이 이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3장으로 넘어가서 그 인용문 이제 밑에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폴린과는 달리 이제 또 폴린한테도 이제 사촌이 있어요. 이제 라자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항복시키려는 그런 희망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샤를이 유제니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의리의 관계를 끊고 인신매매와 사기 행각으로 재산을 모아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다면 라자르는 자연을 정복하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좌절되자 자아의 어떤 은밀한 반발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성패의 차이는 있으나 두 인물은 세상과의 분리 그리고 그것의 정복을 통해 성립하는 근대의 주체상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증여의 논리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관한 한 어떤 주체와 사물 사이의 경계의 부재가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인간은 이제 홀로 서야 된다, 자립적이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증여라는 게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의제니와 이제 그 폴린느의 이제 그런 증여 정신이 이제 사실은 좀 그 신의 은총, 뭐 약간 아가페 이제 이런 거와 이제 좀 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전통 사회에서의 이제 어떤 증여의 풍습이 인간에게 세상을 선물한 이제 신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오래된 어떤 원시 부족들의 이제 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 20세기의 존재론 철학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믿음은 이제 떨쳐냈지만 이런 사상이 이제 계속 계승이 되고 있죠. 그 하이데거의 뭐 존재가 주어진다.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삶은 이제 그냥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어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떤 가장 어떤 자연에 가까운 자연의 이제 순리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삶의 방식으로 이 작품들에서 이제 특히 삶의 기쁨에서 이제 그렇게 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그 재산도 이제 다 털리고 그리고 자기 삶도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도 못하지만 그런 어떤 그 자연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자연과의 이제 어떤 일체 속에서 생명력과 이제 기쁨을 이제 발산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폴린의 희생 정신은 지금 이제 74페이지에 그 두 번째 인용문 바로 밑에 단락을 이제 좀 읽겠는데요. 이제 폴린의 희생 정신은 이제 아가페라기보다는 이제 그 만물을 이어주는 어떤 강한 생명력으로서의 이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베푸는 것은 이제 삶의 에너지로서의 리비도이므로 날마다 애환이 반복되더라도 생사가 교차하더라도 낭비되지 않고 이제 매 순간 갱신되면서 이제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계산하고 분리하는 로고스와 이제 상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고스에 힘입어서 이제 샤를 그랑데가 윤리적으로 이제 회의주의자가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뭐 사람 막 팔고 이제 그러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고 이제 라자르가 증류기 바닥에 단번에 생명을 찾아내지 못해서 화내고 세상에 부조리하다고 선언하는 젊은 화학자들처럼 과학적인 회의주의에 빠지는 동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 또 이제 심취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졸라랑 이제 모파상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오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뭐 페인주의 뭐 그런 거랑 이제 좀 상통하죠. 그래서 그런 쇼펜하우어주의에 이제 빠지는 동안
이제 의제니와 폴리는 이제 어떤 사랑과 이제 삶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 아까 이제 유익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무엇이 이제 욕망을 충족하는 거냐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19세기 소설에서는 이제 그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이 이제 좀 너무 그 정해진 감이 있죠.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그런 방식으로 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욕망이라는 게 이제 훨씬 복잡한 거죠. 그렇게 편협하게 어떤 물질, 그 어떤 재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축적하면서 이제 그 욕망을 충족하는 거는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특정한 정말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코나투스 개념을 이제 좀 여기 보시면 그거를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손해를 본다. 남한테 왜 주냐? 그만큼 뭐 잃어버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욕의 욕심, 이거를 이제 그 프레데릭 러동이라는 그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intérêt au désintéressement, 무욕의 욕심 이라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그 이제 막 그 19세기에 여성 성장 소설이 있느냐를 이제 좀 처음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 근데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성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여성 성장 소설은 없고, 아까 이제 오전에 얘기가 나온 그 목로주점 같은 거는 성장 소설이 사실은 아니죠. 제르베즈가 이제 그 성인으로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상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나 뭐 발자크의 30살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혼에 실패한 여인의 어떤 기구한 운명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생활 반경이 항상 이제 결정돼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의제니와 폴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외가 아닐까 하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성적인 선입관이 담긴 얘기가 아니냐, 왜 여자가 항상 이제 줘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남성 자본 로고스 이 사회를 이제 근대 이후부터 지배하는 그 현실에서 어떤 그 주변으로 밀려났던 이제 그런 가치들이, 그런 비이성적 비생산적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성의 일부로 이제 간주가 되었다면, 그 입장에서 이제 그 중심을 이제 조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